뉴욕 카네기홀 클래식 거장들이 서는 그 무대. 낯선 한복 차림의 여성이 해금을 들고 등장합니다. 관객들의 시선엔 의아함이, 무대엔 고요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리고 첫 소리가 울린 순간 공연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손가락이 떨리던 순간 화장실 거울에 비친 한복 차림의 모습, 그리고 무대 뒤에서 들려오던 관객들의 웅성거림까지. 카네기홀, 세계 음악인들의 꿈의 무대죠. 그곳에 제가 서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국의 작은 국악원에서 해금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말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해금에 관심을 보이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것을 내가 이어간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분명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뉴욕의 한복판, 세계적인 공연장에 한복을 입고 선다는 게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오히려 제 가슴에는 설렘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며 서는 무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죠. 분홍빛 저고리와 연보라색 치마의 조화는 무대 조명 아래 더욱 화려하게 빛났어요. 해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된 나무결에 스며든 세월의 무게가 공연장의 현대적인 분위기와 묘한 대비를 이루었죠. 제 곁에는 외국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지휘자 마이클은 리허설 내내 제 연주에 감탄했어요. 당신의 악기는 마치 인간의 목소리 같아요. 슬프게도 기쁘게도 울 수 있네요. 라며 감탄했죠. 그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해금이 가진 특유의 음색, 현과 활의 마찰로 만들어내는 그 섬세한 표현력이 서양 사람들에게도 통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공연 시작 5분 전 무대 뒤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는 스승님의 말씀이 맴돌았습니다. 해금은 그저 악기가 아니라 내 영혼의 연장이란다. 내 숨결, 내 심장 박동, 그 모든 것이 해금을 통해 흐르는 거야. 이윽고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천천히 무대로 향하는 발걸음, 관객석의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했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쏟아지는 조명 아래 저는 해금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무대에 올라서자 객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약간의 의구심이 느껴졌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클래식 음악을 듣기 위해 왔을 테니까요. 한국 전통 악기는 그들에게 생소했을 거예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사명감이 더 컸어요.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해금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활을 손에 쥐는 순간 어머니와 함께 처음 국악원을 찾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설렘이 다시 가슴을 채웠어요. 지휘자 마이클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미소에서 확신과 신뢰가 느껴졌어요. 깊은 호흡을 한 번 하고 저는 천천히 활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첫 음이 공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기했어요. 첫 음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음악만 남았죠. 제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해금 소리가 카네기홀의 웅장한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서양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해금의 음색이 만나 새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관객들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에 의아함은 집중으로 그리고 점차 감동으로 바뀌어갔죠. 특히 앞줄에 앉아있던 노신사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는데 해금 소리가 고조되자 그만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기더군요. 해금의 특별한 점은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닮았다는 거예요. 웃을 수도 울 수도 있죠. 때로는 속삭이듯 여리게, 때로는 절규하듯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날 저는 모든 감정을 해금에 실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선조들의 혼이 담긴 역사,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까지. 특히 중간 부분의 독주 파트에서였어요. 전통 신화위 가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부분이었죠. 오케스트라의 반주가 멈추고 해금 소리만 남았습니다. 활과 현의 마찰로 만들어지는 독특한 울림, 때론 깊은 탄식처럼, 때론 기쁨의 외침처럼 흘러나왔어요. 공연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춘 듯 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음악이 통했다는 것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우리의 소리가 그들의 가슴에 닿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지휘자 마이클은 눈을 감은 채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독주 파트가 끝나자 그가 눈을 떴죠.
우리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해금 솔로가 끝나고 오케스트라가 다시 합류하는 순간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정중한 침묵을 지키던 관객들이 참지 못하고 내뱉은 감탄의 소리였죠.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음악이, 우리의 혼이 세계의 중심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해금과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서양 현악기의 풍부한 울림과 우리 전통 장단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소리는 그 자체로 새로운 음악이었어요.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가 한 무대에서 만나 빚어내는 이국적인 울림이 관객들의 심장을 두드렸죠. 제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 조상들의 영혼이 깨어나 함께 연주하는 듯 했어요. 해금의 현을 통해 흐르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닌 우리의 역사와 혼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리랑을 변주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양식 편곡으로 재탄생한 아리랑의 선율이 카네기홀에 울려 퍼졌어요. 한음한 음이 깊은 산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계곡물처럼 맑고 순수했죠. 그 순간만큼은 뉴욕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깊은 산자락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연주 중간 관객석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호기심 어린 눈빛은 이제 깊은 몰입으로 바뀌어 있었죠.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미세하게 몸을 움직이며 음악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음악은 모두의 마음을 열어젖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노부인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은 한국 전쟁 당시 미군 간호사로 한국에 머물렀던 분이었죠. 해금 소리가 그녀의 오래된 기억을 되살려낸 것 같았습니다. 음악의 힘이란 참 신비로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사람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을 건드리니까요. 마이클 지휘자의 지휘봉이 공중에서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 오케스트라와 해금이 호흡을 맞췄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마이클이 종종 지휘봉을 내려놓고 음악에 몸을 맡기는 순간이었죠.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연주에는 지휘가 필요 없었어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지요. 연주 중반부에 들어서자 이제 저는 완전히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카네기홀도 수천 명의 관객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저와 해금 그리고 흐르는 선율만이 존재했죠.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음악의 경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오로지 소리와 하나가 되는 순간 말이에요. 해금의 활이 현을 가로지르며 만들어내는 떨림은 마치 제 심장의 떨림과도 같았습니다.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애잔하게 울려 퍼졌어요. 서양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화음 위로 해금의 선율이 마치 한 마리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녔죠. 곡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전통 장단 중 하나인 자진몰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부분이었습니다. 템포가 점점 빨라지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죠. 저는 온몸의 에너지를 해금에 쏟아부었어요.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고 활은 현을 강하게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것이 해방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품어왔던 우리 음악에 대한 자부심, 해외에서 유학할 때 느꼈던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 그리고 우리 것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까지 그 모든 감정이 음악이 되어 공연장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관객들은 이제 완전히 저와 함께 음악 여행을 떠나고 있었어요. 그들의 호흡, 그들의 심장 박동까지 하나가 된 듯 했죠. 해금 특유의 깊은 울림이 그들의 가슴을 두드리고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이국적인 소리에 대한 낯설음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순수한 감동만이 남아있었어요. 마지막 장단을 향해 달려가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연주회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문화의 만남이자 영혼의 대화였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역사를 가졌지만 음악이라는 보편적 언어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어요. 마이클 지휘자의 표정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한 몰입과 경외감이었어요. 그는 점점 지휘봉의 움직임보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졌죠. 눈을 감은 채 음악에 온전히 빠져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악기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리허설 때 그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해금은 그저 나무와 말총으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었으니까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을 노래해온 살아있는 존재였죠.
솔로 파트가 시작되자 공연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오케스트라의 반주가 멈추고 해금 소리만 남았어요. 그 순간 카네기홀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죠. 수천 명의 호흡이 하나로 모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해금 소리는 때로는 깊은 탄식처럼, 때로는 환희에 찬 웃음소리처럼 다양한 감정을 표현했어요. 특히 식임새라 불리는 우리 음악 특유의 장식음을 섬세하게 표현하려 노력했죠. 그것은 서양 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음악만의 독특한 맛이었으니까요. 솔로 연주 중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해금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우리 것을 지키는 일만큼 가치 있는 건 없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제 연주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도 함께 실렸습니다. 해금의 마지막 음이 길게 이어지며 솔로 파트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객석에서 누군가 참지 못하고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정중한 침묵 속에서 터져나온 그 감탄사가 공연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그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내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다시 합류하는 순간 더 많은 탄성이 이어졌습니다. 클래식 공연에서는 드문 일이었죠. 보통은 곡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예의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참지 못했어요. 그만큼 감정이 북받쳤다는 증거였을 테죠. 마이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지휘봉을 든 그의 손짓은 더욱 자유로워졌고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한층 더 열정적으로 변했죠. 마치 모두가 새로운 영감을 받은 듯 했습니다. 객석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많은 이들이 감정에 북받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젊은 아시아계 소녀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어려 있었죠. 아마도 그녀에게 제 모습은 자신의 문화적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연주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는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제가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해금이 저를 통해 스스로 노래하는 듯 했죠. 그것은 마치 영적인 경험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기교와 테크닉을 넘어 순수한 감정만이 흐르는 순간이었어요. 클라이맥스의 절정에서 해금은 가장 높은 음역대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 날카로우면서도 청명한 소리는 카네기홀의 천장까지 닿는 듯 했어요. 마이클은 이제 완전히 눈을 감은 채 음악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악기가 하나 되어 마지막 화음을 이루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녹아들며 서서히 사라졌죠. 마이클의 양팔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폭발적인 박수 소리. 객석 전체가 일제히 마치 폭풍우처럼 박수를 쏟아냈어요.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내 모든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기쁨, 감동, 자부심, 어느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이었죠. 눈가에 맺히는 뜨거운 것을 느끼며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음악, 우리 문화, 우리의 혼이 세계의 중심에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기립박수는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커튼콜이 이어졌어요. 매번 무대로 돌아올 때마다 박수 소리는 더욱 커졌죠. 관객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음악적 경험은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앙코르. 누군가 외쳤어요. 이내 다른 관객들도 함께 앙코르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기는 마치 파도처럼 공연장 전체로 번져갔어요. 마이클과 눈을 마주쳤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앙코르로 준비한 곡은 아리랑의 변주였어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세계적인 선율이라고 생각했죠. 다시 한번 해금을 무릎에 올려놓고 활을 손에 쥐었습니다. 공연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첫 음을 내기 전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아리랑의 첫 선율이 흘러나오자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어요. 한국인 관객들이 반가움에 내뱉은 소리였을 겁니다. 해금으로 연주하는 아리랑은 원곡의 애잔함을 더욱 깊이 표현할 수 있었죠. 특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로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해금의 특유의 깊은 울림이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을 거예요. 연주가 끝나고 무대 인사를 할 때 앞줄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건 음악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였소라고 말했죠.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음악을 통해 문화와 언어의 벽을 넘어 진정한 소통을 이룬 것 같았어요. 로비로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사람, 사인을 요청하는 사람, 기념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한 서양 여성은 제 한복을 만져보고 싶다며 다가왔죠. 너무 아름다워요. 마치 꽃이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라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음악 평론가와의 짧은 대화였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우리에게 음악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었소. 서양 음악의 틀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열어준 거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여전히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밤거리가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죠. 마치 도시 전체가 축하해주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한 직원이 저를 알아보더군요. 오늘 공연 정말 멋졌어요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소문이 빨리 퍼진 모양이었어요. 제가 입은 한복 때문에 더 쉽게 알아봤을 수도 있겠죠. 그날 밤 저는 한복을 벗지 않고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색감과 우아한 선이 뉴욕의 화려한 무대에서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빛났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방으로 배달된 신문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주요 일간지마다 제 공연에 대한 리뷰가 실려 있었어요. 동양의 신비로운 현악기가 카네기홀을 사로잡다, 한국 전통 음악의 현대적 재해석, 그 감동의 현장 등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특히 뉴욕 타임스의 리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명한 음악 평론가는 이렇게 썼어요. 해금이라는 악기는 서양의 어떤 현악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때로는 첼로의 깊이를, 때로는 바이올린의 날카로움을, 그리고 때로는 인간 목소리의 서정성을 동시에 표현한다. 어제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문화적 사건이었다. 또 다른 평론가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크로스오버가 아니었다. 동서양 음악의 진정한 대화였다. 두 문화가 서로를 존중하며 만들어낸 새로운 음악적 지평이었다. 그의 말처럼 저희의 의도는 단순히 서양 음악의 동양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두 음악 세계가 대등하게 만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었죠. 공연 다음 날 열린 리셉션에서 많은 음악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해금에 대해, 한국 음악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그런 풍부한 음색을 만들어내나요?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융합할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들이 이어졌죠. 그들의 진지한 관심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음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 작곡가는 제게 협업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해금을 위한 협주곡을 쓰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정말 특별한 작품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이번 공연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문화적 교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리셉션장을 나서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 모든 성공과 관심은 단지 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것은 우리 문화, 우리 음악의 승리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의 소리가 드디어 세계의 중심 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이죠. 그 사실이 저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CNN에서 제 공연 장면을 방송하고 있었어요. 해금을 연주하는 제 모습과 함께 한국 전통악기, 세계적 무대를 사로잡다라는 자막이 흘러나왔죠.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CNN뿐만이 아니었어요. BBC,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도 제 공연을 극찬하며 보도했습니다. 한국 전통이 세계를 울렸다. 동양의 현악기, 서양 클래식의 심장을 뛰게 하다 등의 헤드라인이 등장했죠. 그들은 모두 해금의 독특한 음색과 표현력에 주목했어요. 특히 서양 오케스트라와의 조화로운 협연이 만들어낸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BBC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던 두 사람이 갑자기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것 같은 순간이었다. 정확한 비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연결하는 힘이 있으니까요. 놀라운 점은 많은 매체들이 단순히 음악적 측면만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입은 한복에 대한 설명, 해금의 역사적 배경, 심지어 한국 전통 음악의 철학적 의미까지 다루고 있었죠. 저의 공연이 단순한 무대를 넘어 문화적 대화의 장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프랑스의 한 음악 전문 채널이었어요.
그들은 제 공연을 다루면서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클래식의 차이점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서양 음악이 수직적 화성에 중점을 둔다면 한국 음악은 수평적 선율과 미세한 음의 변화에 더 집중한다라고 설명하더군요. 우리 음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감동받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공연 영상 클립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특히 해금 솔로 부분은 수백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댓글들은 다양한 언어로 넘쳐났어요. 이런 악기가 있는지 몰랐다.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마치 영혼을 울리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보도는 더욱 열광적이었어요. 우리 국악 세계를 사로잡다, 해금의 매력, 카네기홀을 울리다 등의 헤드라인과 함께 대대적으로 호도했죠. 특히 많은 매체들이 제가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선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상 선택이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의 표현이었으니까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는 한국에서 CNN 방송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해금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라며 목소리를 떨었죠. 이재훈, 세계가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구나. 어머니의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공연 이틀 후 뉴욕의 한 음악대학에서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해금과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해 학생들에게 소개해달라는 내용이었죠. 강연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강연에서 저는 해금의 구조와 원리, 연주 기법,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특히 식임새라 불리는 우리 음악의 독특한 장식음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 학생은 서양 음악에서는 정확한 음정을 중요시하는데 한국 음악에서는 그 사이 음들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죠. 정확한 통찰이었습니다. 강연 후 여러 학생들이 해금을 배우고 싶다며 다가왔어요. 한 작곡가 학생은 해금을 위한 작품을 쓰고 싶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제 공연이 단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 실질적인 음악적 교류와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 제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세계적인 레코드 레이블에서 해금 독주 앨범을 제작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당신의 음악은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그들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소리가 이제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의 뉴욕 풍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 해금을 접했을 때, 유학 시절 서양 음악의 바다에서 홀로 동양의 소리를 지키려 노력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카네기홀 무대에 선 그 순간까지 모든 여정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뉴욕의 한 신문 기자가 마지막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어요. 이번 공연의 성공 이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답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음악을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의 진정한 대화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음악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표현이니까요. 뉴욕에서의 성공 이후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해왔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CNN과의 인터뷰였어요. 뉴욕 스튜디오의 화려한 조명 아래 저는 한복을 입고 해금을 무릎에 얹은 채 카메라를 마주했습니다. 전 세계가 당신의 연주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셨나요? 앵커의 첫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이 정도의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음악의 가치를 믿었지만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줄은 몰랐죠. 음악은 국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동양의 소리는 서양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소개할 수 있어 기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제 말에 앵커는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질문은 해금의 독특한 음색에 대한 것이었어요. 서양의 어떤 악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소리라고 평가받는데 해금만의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해금의 현을 가볍게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해금은 두 줄 사이에 활을 넣어 연주하는 방식이 특별해요. 이 방식은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유사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기쁨, 슬픔, 그리움, 모든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죠. 인터뷰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앵커는 이렇게 물었어요. 글로벌 시대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생각을 꺼내놓았습니다. 우리 문화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제 세상이 알기 시작했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의 소리, 우리의 색깔,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 문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단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제 목소리에는 확신과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을 지키는 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 선조들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시켜왔죠. 중요한 건 그 본질과 혼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도 저는 전통적인 해금 연주법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요소를 가미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전통 계승이라고 믿습니다. 앵커는 제 대답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어요. 당신의 말씀에서 강한 문화적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이런 자신감이 연주에도 반영된 것 같아요라고 말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부심이야말로 제 연주의 원동력이었으니까요. 인터뷰 말미에 앵커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음악을 알리고 싶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문화적 뿌리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길 바라요. 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의 소리가 그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CNN 인터뷰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제가 한 우리 문화는 세계 최고입니다라는 말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한국인들에게는 자부심을, 해외 한국인들에게는 위로와 응원을, 그리고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BBC와의 인터뷰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해금의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보였어요. 해금은 원래 중앙아시아에서 유래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의 대표적인 악기가 되었나요? 이 질문에 저는 우리 음악의 포용성과 창조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해금은 원래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악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변형시키고 발전시켰죠. 현의 재질, 연주법, 그리고 음색까지 모두 우리의 감성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되 우리만의 색깔로 재창조하는 능력 말이죠.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는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 음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질문에 저는 각국의 음악적 특징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음악의 독특함을 강조했어요. 세 나라 모두 아름다운 전통 음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특징이 있죠. 중국 음악은 화려함과 웅장함이, 일본 음악은 절제미와 여백의 미가 돋보입니다. 반면 한국 음악은 자연스러움과 즉흥성이 특징이에요. 특히 한이라 불리는 독특한 정서가 음악에 깊이 녹아있죠. 이것은 슬픔이나 비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생명력을 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문화 채널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융합에 대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전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요소를 가미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주제였습니다.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전통은 박제된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해금의 기본 연주법과 음색은 지키되 레퍼토리와 표현 방식은 확장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죠. 이것이 전통을 현대에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믿어요. 세계 각국의 인터뷰를 통해 저는 우리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더욱 성장했어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생각도 더욱 단단해졌죠. 세계 무대에 선다는 것은 단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대화하고 함께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카네기홀 공연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취재진과 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환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린 것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공항 기자회견에서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해외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라고 한다면 우리 것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었던 것 같아요. 한복을 입고 해금을 들고 무대에 선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었죠. 서울에 돌아온 첫 주말 국악원에서 특별 공연을 열었습니다. 카네기홀에서 연주했던 곡들을 다시 한번 우리 관객들 앞에서 선보이는 자리였어요. 공연장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죠. 관객들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무대에 오르며 느낀 감정은 뉴욕에서와는 또 달랐어요. 카네기홀에서는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사명감이 컸다면 이번에는 그 성과를 함께 나누고 축하하는 기쁨이 더 컸죠. 해금의 첫 음을 냈을 때 관객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연주를 영상으로 접했고 그 감동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이 자리에 모인 것이었으니까요. 공연 후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스승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랑스럽구나. 우리 소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린 것도 대단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우리 음악의 본질을 잃지 않았다는 게 더 값지다. 스승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어떤 찬사보다 값진 칭찬이었습니다.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국악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고 해외 음악학교에서의 교류 프로그램 제안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어린 소녀가 보내온 편지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해금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커서 저도 선생님처럼 세계 무대에서 우리 음악을 알리고 싶어요. 라는 내용이었죠. 그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공연 영상은 온라인에서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해금 솔로 부분은 클래식 팬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죠. 많은 이들이 해금의 독특한 음색과 표현력에 매료되었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악기가 있었다니 마치 인간의 목소리 같아서 놀랐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힘이 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런던 로열 앨버트 홀, 파리 필하모니, 베를린 필하모닉 등 세계적인 공연장에서의 초청이 이어졌어요. 우리 음악의 가치가 드디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그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며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해금 연주자가 아니라 우리 문화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니까요. 어느 날 유명한 작곡가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해금을 위한 협주곡을 작곡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당신의 악기가 가진 가능성을 더 넓게 탐구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저는 우리 악기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해외 음반사와의 계약도 이루어졌어요. 첫 앨범의 제목은 혼으로 정했죠. 단순히 소리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담은 음악을 세계와 나누고 싶었으니까요. 앨범 작업 중에는 전통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본질은 지키면서도 세계인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지 밤새 고민하며 음악과 대화했어요. 앨범 발매 후 유럽 투어를 떠났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주요 도시를 돌며 우리 음악을 선보였어요. 놀라웠던 건 각 도시마다 관객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랐다는 점이었죠. 영국 관객들은 해금의 섬세한 표현력에 집중했고 프랑스 관객들은 즉흥성과 자유로움의 매력을 느꼈어요. 독일 관객들은 구조적인 측면에 관심을 보였죠. 같은 음악이라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투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파리 공연 후 한 노신사가 다가와 건넨 말이었어요. 당신의 음악은 동양과 서양의 벽을 허물었소. 이것이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카네기홀 무대는 저에게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울려 퍼진 것은 단순한 악기 소리가 아니었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혼이었죠. 해금의 두 줄 사이로 흐르는 것은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감정, 그리고 정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음악이 세계 음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전통의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나가는 것. 그날 무대에서 느꼈던 그 벅찬 감동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카네기홀에서의 그 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해금을 통해 우리의 혼을 세계와 나누는 여정은 계속될 것이에요. 그날 무대에 울려 퍼졌던 것처럼 악기가 아닌 한국인의 혼이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말이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